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다시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라는 주제로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도 아니고 드라마 속 장면처럼 화려한 사랑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조금은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서서도 새로운 사랑과 위로는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민호, 올해 61살입니다. 30부터 한 직장에서 31해를 버티며 살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든 사무실을 떠나던 날 동료들이 건네준 꽃다발은 분명 향기로웠지만 제게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긴 시간을 혼자 감당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말이죠. 두 아들은 이미 외국으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여유로운 노년의 시작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시절보다도 고요하고 쓸쓸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집 문을 열면 바람만이 먼저 인사를 하고 냉장고에는 며칠째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쓸쓸히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늘 같은 목소리로 나라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흘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또 너무 비슷하게 반복되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서 작은 안내문 하나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책정리 자원봉사자 모집.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적고 돌아서면서 이게 내 하루를 바꿔줄 수 있을까? 하고 혼잣말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인이 제 인생의 방향을 틀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첫 봉사날, 저는 무거운 백과사전과 그림책을 품에 안고 서가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 순간 시간이 몇십 년을 거슬러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중학교 동창 은주였습니다. 교과서 뒷장에 서로 장난스레 낙서를 하고 체육대회 날 함께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그 시절의 은주 말입니다. 세월은 그녀의 머리에 은빛을 얹어 놓았지만 웃을 때 살짝 내려앉는 눈꼬리 표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성당에서 봉사를 하고 오후엔 책을 만져요. 종이 냄새가 마음을 가라앉히거든요. 여전히 차분하고 상대방이 먼저 편안해지도록 배려하는 말투였습니다. 우리는 서가 사이에서 오랜 세월을 건너뛰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애들은 어디 있니? 그때 담임 이름 기억나? 내 글씨가 그렇게 반듯했구나.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오랜만에 제 목소리도 반듯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함께 시장으로 걸어가 장을 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장바구니를 들어주었고 은주는 저에게 고등어가 싱싱하다거나 된장찌개에는 애호박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제 하루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괜히 서둘러 국을 끓였죠. 그녀가 말하던 된장찌개의 맛을 흉내내고 싶어서였습니다. 봄이 깊어갈 즈음 도서관 봉사가 끝난 뒤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꺼내 종이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멍하니 앉아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참 좋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람 쐬는 게. 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은 그저 은은하게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까지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제 마음도 은주처럼 조금은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도서관 봉사 외에도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국밥집에서 점심을 함께 먹기도 하고 동네 산책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혼자가 된 후로 그림을 조금씩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미술학도였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는 화실 대신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선을 긋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주의 스케치북을 보여달라고 조르다가 몇 장을 넘기며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꽃잎, 나무, 빛이 드리운 의자 모두 단순했지만 그 속에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도 한번 그려보실래요? 은주가 연필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저는 서툴게 연필을 쥐고 앞에 놓인 커피잔을 그려봤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은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손이 참 따뜻한 선이에요. 그 말이 어쩐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따뜻하다고 말해준 건 언제였을까요? 오랫동안 저는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는데 은주의 말 한마디가 저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은주가 작은 화실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빌려 쓰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풍경화와 정물화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세상과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할 때 잠시 숨어들기에 딱 좋아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림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따뜻했고 색 하나하나에 그녀의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세상이 다 회색빛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봐도 색깔이 없는 것 같았죠. 근데 다시 연필을 잡고 색을 칠하다 보니 아직 세상엔 내가 볼 수 있는 빛깔이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에게 그림이 삶의 빛이었다면 저에겐 은주와의 만남이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을 나누고 같은 사소한 것에 웃을 수 있다는 게 제겐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서관 봉사는 여전히 이어졌고 우리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슬쩍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슬쩍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쪽은 따뜻했습니다. 오래전 느껴보지 못한 설레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제 안에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퇴직 후 얼마나 공허했는지, 혼자 사는 집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던 순간까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은주는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민호 씨, 저도 비슷했어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외로움이 결국 저를 다시 그림으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동지애 같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조금씩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해 난감해하던 순간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같이 써요. 그녀가 내민 우산은 생각보다 좁아서 우리 어깨는 자연스레 맞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 가장자리를 때리며 작은 음악처럼 들려왔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오랜만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집 앞 골목까지 함께 걸어온 후에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버린 침묵은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주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도서관 동료, 좋은 친구 정도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하루라도 얼굴을 보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은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가끔 민호 씨, 오늘은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괜히 서운할 뻔했네요.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을 감추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작은 공연을 함께 보러 가기도 했고, 동네 카페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 역시 그녀의 마음을 받아 적듯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은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호 씨, 사실 저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주변 시선은 어떨까? 혹시 서로에게 부담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은주에게도 비슷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괜히 아이들에게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우리가 얼마나 남은 시간을 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한 후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아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소중하게 살아야겠죠. 그녀는 제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저는 오래 잊고 있던 두근거림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말을 준비하며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은 같이 보내요.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근처 작은 식당을 예약하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식탁에서 은주는 오랜만에 화려한 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차려입고 올 걸 그랬네요. 그녀가 수줍게 웃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가장 예뻐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조용한 배경음악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와 저는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의 외로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했습니다. 민호 씨, 저 사실은 조금 두려워요. 또 상처받을까봐. 은주의 고백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남은 시간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이 천천히 걸어가면 되잖아요. 은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대신 오랜 상처 위에 천천히 내려앉는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그것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더 깊고 오래가는 온기였습니다. 새해가 밝은 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도서관 봉사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제는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면서도 아이들이 책을 빌려갈 때도 우리는 눈빛으로 작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도서관 사람들이 눈치채고 농담처럼 두 분은 언제나 함께 다니시네요 라고 말하면 은주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우리의 관계를 알아봐주는 것 같아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사실 우리 딸이 곧 이혼 5주년이라고 해서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같이 오실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가면 불편하지 않을지 은주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씨가 불편하지 않게 제가 잘 얘기할게요. 딸아이도 이제 어른이니 이해할 거예요.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은주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은주의 딸은 생각보다 밝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다소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은주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웃음소리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딸이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자 은주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확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진짜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은주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집 근처 시장을 돌아다니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은주의 화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그녀의 그림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연필과 붓을 잡으며 삶을 그려나갔고 저는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붓질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 관계의 기록 같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연스럽고 단단해지는 선들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은주와 저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을 묵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은주는 말했습니다. 민호 씨, 여기 오니까 참 좋네요. 마치 우리도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젊음 아닐까요? 그 말에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색을 찾은 것 같아요. 그날 밤 바닷가에서 우리는 긴 산책을 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우리가 함께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기념으로 저는 은주에게 꽃다발과 손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은주 씨,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날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한 어떤 계절이 와도 괜찮을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젊은 날의 특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은퇴 후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 깊고 진실된 사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열 용기입니다. 상처와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은주처럼 두 번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설령 사랑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인연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색을 칠할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